미국 같은 경우는 그 넓은 영토 중에 한 35%, 한 40% 조금 안 되는 영토는 다 샀어요. 사실 덴마크하고 미국은 과거에 영토를 한번 산 적이 있어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라고, 그게 원래 덴마크령이었어요. 양국은 이제 오래전에 한번 딜을 이제 클로징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못할 것도 없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원론적으로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 거야, 유럽은 나가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유럽 친구들이 다시 뭐 남미에서 찝적대지 말고 다 나가라. 여기는 미국이 알아서 할 테니까 라고 하는데, 그때 그 미국이 우리의 영향권,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이 어디였냐면 서경 20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부터 서쪽으로 좀 나와서 바다의 선을 쭉 그으면 동경, 서경 있지 않습니까? 서경 20도부터 서쪽은 우리 거야. 대서양의 20도 해서 이쪽 대서양은 우리 거다. 그렇게 따지면 뭐가 들어가느냐?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다 들어가요. 아, 그게 이쪽에 붙는군요.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린란드와 이제 아이슬란드, 그리고 이제 뭐 카리브의 섬, 뭐 이런 지역들은 어떤 의미냐면 전통적으로 봤을 때 유럽 쪽에서부터 어떤 위협이 닥쳤을 때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전초 기지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옛날부터 이제 해왔던 거죠. 만약에 러시아와 미국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만 핵전쟁을 벌인다라고 그러면 꼭 그 러시아가 동쪽으로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고 시베리아 쪽에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양국의 미사일은 북극해를 건너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러시아로부터 넘어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거나 조기 경보를 할 지역은 알래스카랑 그린란드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극이라고 하는 그 지역, 북극권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로 따지면 동해 같은 이제 그런 지역이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번에 그린란드를 사겠다는 것도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라는 느낌인데 저는 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린란드라는 그 땅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아무 관련 없는 땅을 이렇게 입맛을 다시다가 내가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원래 미국하고 그린란드는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19세기부터 미국은 그린란드에 탐험대도 많이 보냈고, 당시에는 이제 덴마크 식민지였죠. 그런데 뭐 식민지라고 해도 뭐 주민은 거의 안 사니까 그냥 북극권 탐사 일환으로 미국이 여러 차례 탐사대도 보냈고, 그래서 광물 자원이 뭐 있는지, 주민들은 어떻게 사는지, 주변에 얼음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같은 경우는 미국이 덴마크랑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덴마크 대사와 이제 단독으로 이제 협정을 체결을 했죠. 그린란드 방위에 관한 협정을 체결을 해서 그거를 근거로 이제 미군 기지를 설치를 하고,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이 애플 TV에서 나왔던 마스터스 오브 디 에어라고 하는 미군 폭격기 등장하는 2차 대전 영화가 있는데 제 1화 첫 번째 화에 보면 주인공이 이제 모는 폭격기가 위험천만한 이제 어느 섬에 착륙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가 그린란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태평양의 가운데 있는 세계 지도를 우리가 보통 보죠. 이렇게 되면 그린란드는 저 오른쪽 끝에 있고 저 왼쪽 끝에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엄청 크게 나오죠. 예, 엄청 크게 나오고 도대체 미국이랑 뭔 관계냐 이렇게 보는데 북극에서 내려다 보면 미국, 캐나다,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영국 이렇게 연결돼요. 이렇게 위로 연결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영국 이렇게 가는 길이에요. 덴마크하고 미국은 과거에 영토를 한번 산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라고. 예, 지금 이제 섬 나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원래 덴마크령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거를 이제 과거에 이제 20세기 초반인가 19세기 후반인가 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국은 이제 오래전에 한번 딜을 이제 클로징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못할 것도 없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원론적으로는. 미국은 보면은 이제까지 국가의 영토를 산 적이 꽤 있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넓은 영토 중에 전체 영토 중에 한 35%, 한 40% 조금 안 되는 영토는 다 샀어요. 아, 그렇게 많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미국 중서부 지역이라고 하는, 우리 중서부라고 표현하는 미시시피 강을 따라 펼쳐진 그 드넓은 대평원. 여기는 전부 다 원래 프랑스령이었습니다. 루이지애나. 그렇죠. 예, 루이의 땅이죠. 예, 우리는 보통 루이지애나 그러면은 저 미국 남부에 제일 못 사는 주 중에 하나인 이제 루이지애나 주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루이지애나라고 보통 부르는 땅은 그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어디까지인지 경계도 잘 모르는 자고한 이 미시시피 강 주변에
여러 넓은 지역을 이제 루이지애나로 불렀고 그것을 이제 미국이 나폴레옹으로부터 이제 사들인 거죠. 그럼 루이지애나 주 현재 그 부분만 산 게 아니라 그 위쪽까지 다 사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러니까 미시시피강 주변, 미시시피강에 따라 있는 여러 그 넓은 지역들, 그러니까 로키 산맥 동쪽부터 다 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알래스카도 산 거잖아요. 알래스카도 샀죠. 예, 알래스카 같은 경우도 이제 러시아로부터 사들였고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지금이랑 비슷한 상황이죠. 크림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돈이 이제 빠듯해진 거죠. 크림 반도에서 과거에 이제 네. 영국이랑 프랑스랑 이제 전쟁을 벌였는데. 뭐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의 알래스카는 물론이고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이제 하와이까지 사실 자기의 영향력 하에 놓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멀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이곳에서 이제 얻을 게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미국이 마침 사겠다라고 하니까 서로가 뭐 의향이 맞고 가격이 맞으니까 네, 팔게 된 거죠. 그렇게 쉬운 거였군요. 서로가 원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네. 구할 때도 뭐 의외로 잘 맞으면 쉽게 그냥 그날 도장 찍고 계약금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도 사겠다 그랬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래서 덴마크가 이제 안 됩니다라고 했더니 이제 화가 나서 네. 원래 이제 덴마크 여왕 초청으로 국왕 초청으로 이제 국빈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가 나 안 가라고 해서 또 한바탕 또 난리가 이제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그랬던 거 보면 진짜 사고 싶었던 건가 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트럼프와 이제 2025년의 트럼프를 바라보는 눈이 네. 전 세계적으로 많이 달라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19년 이 당시 트럼프는 여전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괴짜. 그렇죠. 뭐 이 정도 이미지였다 그러면 2025년의 트럼프는 이제 산전수전 다 겪고 돌아온 지옥에서 돌아온 어떻게 보면 이제 무서운 사람으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렇죠. 뭔가 네. 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다들 지금 이제 얼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덴마크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때려쳐라 뭐 이런 식의까지 표현은 못 하고 그 덴마크 이제 그 왕실의 휘장 있죠. 네. 국장. 국장에다가 원래 덴마크 그 그린란드 곰이 요만한 사이즈였는데 네. 그걸 이제 좀 키워서 우리 땅이야라고 이제 조용히 항의하거나 뭐 독일이라든지 주변 국가들 같은 경우도 미국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나가? 그럼 우리 나토 안 해. 라고 지금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뭐든지 레버리지로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좀 있죠. 미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나토에서 그만둘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충분히 아니고 꽤 높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럼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보던지. 네. 라고 했을 때 유럽이 미국의 바짓가랭이를 안 잡고 그냥 우리끼리 할 테니까 가세요 라고 할 수 있을 거냐 못 그러거든요. 이제 그린란드가 단순히 이제 입지만 이제 좋은 게 아니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이 지역에서는 이제 빙정석이라고 하는 이제 그 특수한 네. 이제 뭐 광물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빙정석. 예, 빙정석이라고 하는. 네. 근데 이걸 어디다 쓰느냐? 비행기를 만들 때 비행기 동체는 요즘에 이제 복합체를 쓰지만 옛날에는 다 알루미늄 만들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알루미늄은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네. 그러니까 한 2000도쯤 돼야 이게 녹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열을 2000도 낸다 그러면 네. 철보다 훨씬 높은 온도를 내야 되니까 쉽지 않죠. 네. 근데 빙정석을 섞어서 녹이면 1000도면 돼요. 아. 예, 쉽죠. 네. 그러니까 근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빙정석이 나는 지역은 유일하게 그린란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 빙정석을 독점을 해가지고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 훨씬 빠르고 쉽게 알루미늄을 대량으로 제조를 해서 비행기를 만들었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이제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사실은 굳이 안 사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941년에 이제 덴마크 대사랑 미국이 체결했던 그린란드 방위에 관한 협정 네. 그걸 보면 거기 10조를 보면 어떤 문구가 있냐면은 미주 대륙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외부의 위협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미국과 덴마크 양국이 합의할 때 이 조약을 갱신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 위험해 네. 라고 한마디만 하면 절대로 이 미국은 그 그린란드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를 이제 판다라고 하면 이제 덴마크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권리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왜냐하면 여긴 자치령이에요. 네. 자치령이니까 여기 이누이트족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거주하는데 네.
정부도 있고 네. 자치정부도 있고 네. 여당도 야당도 다 있어요. 총리도 있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치법에 따라 가지고 독립할 권리도 가지고 있어요. 아 독립할 권리가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린란드가 독립을 하자라는 목소리가 있지만 독립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나라를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뭐 특별한 산업이 돈 나올 게 없어요. 뭐 지금 뭐 팔고 있는 게 이제 요즘에 온난화에 따라서 꽃이 좀 피니까 네. 그린란드산 청정 꿀 이런 거 이제 비싸게 팔고 하긴 하지만 뭐 할 게 없으니까 사실 덴마크가 1년에 지원해 주는 돈이 한 5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요즘 네. 환율로 따지면 이제 한 7천억 정도 되는 건데 이거를 어디서 구할 데가 없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덴마크 자치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미국이 확실하게 뭔가를 해주겠다라고 구체적인 카드를 들이밀면 네. 사실은 이제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주민 투표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린란드 주민들이 자 우리 독립에 대한 주민 투표를 실시합니다. 네. 라고 그래가지고 전체 주민들 뭐 5만 명밖에 안 되니까 5만 사실. 명밖에 안 되니까 뭐 이를테면 과반수 네. 투표해가지고 뭐 한 4만 명, 한 3만 명 찬성해서 네. 독립. 그 다음에 우리 미국으로 들어갈 거야. 네. 라고 하면은 덴마크가 돈 받을 일이 없네요. 덴마크는 뭐 거래 당사자가 아니에요. 아 덴마크 곤란하겠는데요 입장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덴마크에 대해서 그린란드 주민들은 예전에 이제 식민지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사실은 되게 안 좋은 일도 많이 했었고. 그린란드에서요. 그렇죠. 그린란드 원주민에 대해서 뭐 강제 불임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감정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그린란드 원주민들에 대해서 덴마크 쪽에서는 이제 뭐 2등 시민처럼 취급한다. 불만도 그래요? 많고. 그다음에 이제 뭐 덴마크 국민인 것처럼 대우는 뭐 이야기는 하면서도 덴마크 사람들이 누리는 뭐 복지라든지 네. 이런 혜택에 대해서는 우리는 소외돼 있다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린란드 사람들은 그렇게 그린란드 느끼는군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뭐 그러면은 이제 사실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덴마크만 바라보고 있어? 우리 미국도 있어. 네. 그러면 양쪽이 우리한테 좋은 조건 제시해봐. 북극권에 있는 석유 중에 뭐 석유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그린란드 주변 지역이 한 30%, 그다음에 천연가스는 한 90% 가까이. 엄청 많네요. 엄청 많죠. 네. 엄청 많은데 문제는 그거를 캐내려면 아마 한 100년쯤 걸릴 겁니다. 보면. 얼음 많이 녹았다 그래도 그렇게 그렇죠. 걸려요? 왜냐면은 얼음이 차라리 단단하면 네. 뭐 녹여서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지금은 얼음이 녹다 보니까 계속 얼음들이 떠오르는 거죠. 떠다니는 거죠. 유빙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죠. 구조물에 충돌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싹 녹아서 하려고 그러면 한 100년은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린란드 자치정부 같은 경우도 2021년인가요? 그때서부터는 이제 석유나 가스 탐사를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허가해줬던 것은 면허가 만료될 때까지, 그러니까 아마 2027년, 2028년 정도면 만료될 텐데 네. 그때까지는 이제 해라. 근데 이제 새로 발급은 안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대신 이제 육상에서 캐낼 수 있는 광물 자원, 뭐 이를테면 이제 우라늄이라든지 말씀하셨던 히토류라든지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해봐라. 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 150개 이상의 업체들이 가서 탐사, 생산 준비 이런 활동들은 이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린란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라늄이라든지 히토류 같은 자원들이 제대로 채굴이 돼서 이제 돈이 좀 들어오면 독립을 해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난데없이 이제 새로운 이제 우리 땅이야, 우리가 살 거야라고 하니까 그린란드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이 좀 되는 거죠. 트럼프가 현재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그린란드, 그 다음에 이제 뭐 파나마 네. 이런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나름대로 연구를 주장할 수 있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챙겨야 되는 이제 그러한 곳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사겠다라는 표현이 이제 우리한테는 낯설 거칠죠. 뿐이지, 네, 낯설 뿐이지. 네. 어떻게 보면은 그걸 기회로 해서 트럼프가 생각하는 게 뭔지를 우리는 좀 더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이게 박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게 됐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살롱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